안녕하세요. 디디 일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요새 인생이 감정 관리의 영역이 크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감정 관리라는 게 감정을 억누르고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그냥 내가 명료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 때에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잠깐씩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수단들로 도망가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독이 되거나 심지어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 스스로를 신경 쓰지 못하는 기간도 매우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감정을 잘 못 느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휩쓸리기도 하고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다가 누구나 겪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 좀 더 이 상황을 현명하고 행복하게 넘길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 주로 하는 루틴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 오늘 말하는 5가지는 꼭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떼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되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많은 것들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더 똑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관한 루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아니면은 기분에 많이 휩쓸리고 있을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상시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말하기가 맥락이 안 맞는데 루틴을 쭉 들어보시다가 맨 마지막 이야기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궁금하면 미리 듣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좀 포근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은 일기를 씁니다. 저번에 일기 영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일기는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지인이 저 때문에 일기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기를 나는 밥 먹었다. 그래서 재밌었다.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전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기의 여러 방식 중에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거니까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측면으로 일기를 쓰다 보면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방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무튼 저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있으면 그 생각의 소용돌이를 꺼내는 작업을 해요. 일기에 제 감정들을 적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을 적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많은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크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모조리 적어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는 키보드가 있는데 그 키보드로 적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펜으로 직접 적기도 합니다. 마구마구 쏟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내 기분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나의 분노, 슬픔, 화를 다 안에서 꺼내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버릇이자 꿀팁인데 여기서 느끼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는 습관적으로 밑줄을 쳐놔요. 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긴 팁인데 우리 일기 같은 거 다시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쓰게 되니까 저의 플래너 같은 경우는 회고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몇 월에 뭐 했지? 이러면서 자주 돌아보는데 일기는 잘 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에 내가 다음에 봤으면 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만 밑줄을 쳐둬요. 주로 제가 치는 부분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문장에 밑줄을 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샤워를 합니다. 우울해질 때 사람이 되게 행동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사실 무기력하면 운동까지는 가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기로 감정을 한번 비워냈으니까 저는 몸도 약간 비워낸다라는 느낌으로 샤워를 해요. 평소보다 오래 좀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요. 그럼 마음의 쓰레기통도 한번 비우고 몸과 마음이 좀 개운해져서 내가 안 좋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그거랑 약간 분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되게 샤워가 사소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는 우울할 때마다 샤워나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매번 느껴요. 세 번째로는 저는 책을 사거나 책을 골라서 읽어요. 책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야, 얘 지금 우울한데 전교 1등이 뭐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울하니까 난 책을 읽어. 나는 책이 너무 재밌어서 나는 우울한 거나 무기력한 게 해소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완전 실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책을 읽거든요. 저는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좋아요. 저는 어떠한 방법보다 자기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읽을 마음이 생기게 하고 꾸준히 읽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우리 불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자괴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자책감이 들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알아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적용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별을 해서 슬퍼요. 그럼 저는 상실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슬퍼할까? 내가 느끼는 상실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는 상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냥 슬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실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거예요. 친구랑 싸워서 괴로우면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서 읽어요. 친구한테 뭐 좀 더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여기서 좀 더 무언가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스스로 어떤 실수를 반복해서 괴로울 때도 저는 그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이 있나? 아니면은 나의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나? 라고 하면서요. 이 습관이 단순히 책 읽으면 좋아요랑 다른 거 아시겠죠? 초반에 말했듯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은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굉장한 삶의 힌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나쁜 감정인데 그 삶의 힌트들을 책이라는 계기로 최대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을 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개씩 조금이라도 배워요. 저는 약간 우울할 때 돈 쓰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돈 쓰는 거 이상한 거에 쓰지 말고 책에다가 쓰면은 소비 욕구도 충족이 되고 나에 관련된 문제라서 책을 안 읽던 사람도 책의 몰입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그다음 실제 상황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책에 관련된 영상도 제작해 볼게요. 네 번째는 걷습니다.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몸을 움직임으로써 얻는 효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정이 변환된다고도 합니다. 격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풀리겠지만 아무래도 우울할 때는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민기적 나갑니다. 그리고 힘들 때여도 거북이처럼 걸어요.
가끔 힘들면 한 걸음씩 멈추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데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걷습니다. 주로 자연 근처가 좀 더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근처에 강이나 나무 많은 곳에서 걸어요. 진짜 극한의 힘든 상황에서 나가서 걷는 게 왜 좋냐면은 제일 쉽게 뿌듯함을 주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숨이 막히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걷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라도 끊이지 않게 가다가 어느새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꽤 많이 온 거예요. 힘들지만 나는 꽤 많이 왔다. 그래도 30분 정도 걸었다. 이게 진짜 무기력하거나 힘들 때 최소한의 뿌듯함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마 많이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걷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5번째는 청소입니다. 저번에 나를 아끼는 방법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저는 원래 청소를 완전 싫어하고 집에서 제일 더러운 애 포지션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더러운 공간에 놔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거는 깨끗한 공간을 좋아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말인 거 아시죠? 내가 지내는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우울할 때면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다 보면 내 기분이 맑아져요 이런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내가 기분도 우울한데 이런 공간에 나를 놔둘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방을 치워요. 나라는 소중한 사람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누가 나쁜 공간에 두고 싶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우울하니까 맛있는 거를 먹이고 좋은 공간에 있었으면 해서 방을 치웁니다. 우울할 때 나를 소홀히 하거나 나를 망치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때 나를 챙기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대략 이 핵심적인 5가지 루틴이 있는데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시는 것들도 있었고 이건 나도 해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었겠는데 이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울할 때 언제 다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요한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 했잖아요. 저는 제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하면 좋은 것들 리스트가 아예 있어요. 이 5가지 외에도 한 10가지 정도로 기분이 우울할 때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들,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이걸 해봐 라고 리스트가 아예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루틴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내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리스트를 보면서 아예 생각이 없이 이 리스트만 보면 그냥 끌리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제 루틴들 중에 마음에 드셨던 것들이나 나도 해봐야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우울할 때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서 좀 더 행복해졌던 활동들을 적거나 아니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것들, 평상시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울할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나만의 해결책이 만들어진 것 마냥 그 메모 페이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은 것들을 책상 앞에 두거나 아니면 다이어리 맨 첫 장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 놔둬서 잊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고 친구처럼 여기기를 바라며 이걸 들으신 오늘도 단단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이루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래오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어리 개발자 다이어리 DDD의 기록 이야기